좋아요, 구독. 우리 이제 해외 선물이기 때문에 예. 미국 시장이 중심이 일단은 되었겠고 네. 사실은 미국 시장이 중심이 되지만 우리 한국 시장도 저희가 봐드리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렇죠. 물론 이제 차이점은 당연히 존재를 하고요. 어떤 차이점이냐? 이전에는 일단은 조금 세부적인 이제 미시적인 뭐 기업 분석이라든가 이거를 해드리는 반면에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의 전반적인 것도 일단은 조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자료를 조금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이론을 조금 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을 비교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 제가 여름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은 앞으로 조금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설명을 여름에 그렇게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월요일 날 일단 출연했을 때 이 차트를 한번 조금 잠깐 띄워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처분 소득이 줄고 있다라는 거죠. 가처분 소득이 일단은 줄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의 가처분 소득도 일단은 조금 줄고 있고 우리나라의 가처분 소득도 굉장히 좀 많이 줄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가처분 소득에 대한 개념을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내가 진짜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진짜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을 100만 원 받는다라고 쳐요. 그런데 100만 원 받는데 인플레이션율이 1%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실질적으로 99만 원을 버는 꼴이 되고, 자, 인플레이션이 지금하고 똑같이 한 10% 정도 된다. 영국 인플레이션은 10%가 넘죠? 영국 같은 경우에 10%의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하면, 자, 물가가 오릅니다. 물건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자, 100만 원에서 10%다라고 하면 나는 실질적으로 90만 원을 버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건요. 내가 왜 인플레이션 이렇게 자세히 알아야 되느냐. 인플레이션이 향후 어떻게 될지, 금리가 어떻게 될지, 내가 왜 이렇게 자세히 알아야 되는지는 자명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바로 내일의 삶, 오늘의 삶이 인플레이션이 결정지어 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요거 잘 아셔야 돼요.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인데 내가 100만 원을 번다라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1%다라는 건 내가 실질적으로 99만 원을 번다라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10%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90만 원을 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은 사실은 이중고라고 하죠. 인플레이션이 높고 금리가 높아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내가 받는 월급, 내 수입은 당연히 줄어들겠고 금리가 높기 때문에 요즘에 뭐 대출 안 받는 사람 없죠?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내가 다달이 은행에다 내야 되는 이자는 높아지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내 생활이 줄어들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생활이 줄어들고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다달이 은행에 내야 되는 돈이 많아진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어떻게 돼요? 더 낮아진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중고죠. 이중고. 그렇죠? 자, 이 이중고를 사실은 뭡니까? 지금 21년 이후로 지금 겪고 있는데 그게 22년부터 굉장히 급속도로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사실은 가처분 소득의 감소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좀 더 팍팍해지고 우리가 버는 돈이 줄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장기 이평선을 하회하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인다. 그래서 가처분 소득의 감소가 굉장히 조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 못다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자, 오늘 일단은 제가 좀 메인으로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시장이랑 한국 시장이랑 좀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시장이 과연 반등을 할 것인가? 자,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 시장이 진정으로 반등을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자, 왜 제가 반등이란 얘기를 자꾸 꺼내냐면 자료 내리고 잠깐 차트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네, 자료 내리고 차트를 제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잠깐 보면요. 자, 일봉 차트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봉이요, 여러분.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개입니다. 9개의 봉이 있죠. 자, 이 큰 장대의 양봉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추측 가능하시죠? CPI가 7.7% 나왔을 때 7% 오른 거고요. 그 이후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 이후의 모습 지금 어떤가요?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횡보 박스를 보고 있는, 횡보 박스를 그리고 있는 일단 모습이고, 자,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이 횡보 박스가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특히나 오늘은 사실 뭐 아직 뉴욕장이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내일 목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또 많이 급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횡보 박스는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자료로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일단 돌아가 보면요. 자, 하이먼 민스키 모델이라는 걸 제가 일단은 가져왔는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어떤 미디어나 아니면 뉴스 이런 거 보시면, 인터넷 보시면 요즘에 이게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이먼 민스키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자산의 버블, 자산이 어떻게 버블을 형성하고 그 버블이 어떻게 깨지는가에 대한 모델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델이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열광, 탐욕, 환상, 현실 부정, 많이 하죠 우리 현실 부정, 공포, 투매, 좌절, 정상화 과정을 거치는 인간의 내면적인 심리를 자산의 버블과 자산의 꺼짐 그리고 정상화라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경제학적 이론입니다. 그게 하이먼 민스키 모델이고요. 하이먼 민스키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 학자입니다. 경제학자예요. 이 사람이 일단은 이제 이 경제학 모델을 만들었는데 한 20년 전인가, 한 25년 전인가 일단 작고를 했습니다. 이분은. 자,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들 나스닥 시장과 한국의 시장과 어떻게 대입되는지 일단은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명한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대중 참여, 이 세 가지 섹션으로 일단은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우리 주식하고 조금 관련 있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뭔가요? 매집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매집 구간. 그죠? 주식으로 따지면 여기가 매집 구간입니다. 매집 구간이고, 자, 기관이요. 기관이 일단은 눈치를 챕니다. 아, 이 종목, 이 상품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일단 기관이 눈치를 채서 여기에서 기관이 또 매집을 하게 됩니다. 기관이 또 매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소위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단은 1차적인 하락을 여기에서 주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중요한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는 크게 임팩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여러분. 언론 보도가 증가합니다. 여기가 뭡니까? 뉴스가 나오는 시점이에요. 첫 번째로 뉴스가 나오는 시점이고요. 여기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열광을 합니다. 열광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상품을 사요. 이게 뭡니까? 대중 참여의 시발점입니다.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이 미디어에 노출이 된 걸 나만 아는 정보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 선물과 주식, 금융상품은 사람의 심리 게임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열광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매수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대중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으면서 탐욕을 넘어서서 환상의 세계까지 가게 됩니다. 아, 내가 여기에서 투자를 해서 뭐 부동산이나 어떤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바꾸고 굉장히 부자로 살아야겠다라는 이런 환상까지 일단은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새로운 논리 탄생이라는 것은 어떤 뉴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뉴스에 팔아라. 어떤 뉴스, 새로운 논리가 탄생을 하면서 급속도로 하락을 하고요. 급속도로 하락을 하면서 아, 이 하락이 여기에서 멈출 거야. 여기에서 하락을 했으니 여기에서 받아야지. 여기가 저점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소위 얘기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 물량을 다 받습니다. 이 물량을 받으면서 조금씩 기술적 반등을 주죠.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을 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패턴이 조금 더 하락을 하게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 현실 부정이 나옵니다. 이럴 수 없어.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이건 오를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더 저점을 치게 되면서 공포와
투매 현상까지 발생을 하죠. 투매가 나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죠? 그게 뭐예요? 찐바닥입니다. 개인들이 좌절을 느낄 때 그게 찐바닥이 되고 다시 정상화 과정을 거치는, 이게 하이먼 민스키 모델이라는 건데, 이거를 제가 오늘 일단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걸 일단은 가지고 나온 이유는 나스닥 일단은 접목을 시켜볼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짧게 제가 접목을 시켜볼게요. 자, 나스닥 지금 1년 반 차트인데요. 1년 반 주봉 차트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좀 많이 오르죠.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하락 반전을 주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이 붙죠. 여기에서 많이 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뭔가 매도 쪽으로의 피봇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매도 쪽의 피봇인가요? 이게 뭐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뉴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슈예요. 이 이슈가 뭐였나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테이퍼링과 테이퍼링 조기 종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인상, 현실 부정, 그 다음에 뭐예요? 계속적인 하락. 자, 일단 제가 1912포인트입니다.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간이 조금 없기 때문에 제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이거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1912포인트, 1912포인트의 이 좌절 라인을 일단은 뚫은 다음에 시장은 일단은 반등을 하고 있어요. 이 시장이 다시 한번 밑으로 갈 것인지 위로 갈 것인지는 어떤 것이 결정을 하느냐. 자, 11월 말입니다. 11월 말이고 지금 하나 남은 이슈는 뭐죠? FOMC입니다. FOMC 그 금리를 0.5% 정도 인상한다라고 하면 시장은요, 이것을 속도 조절론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럼 뭡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하이먼 차트, 이 하이먼 차트로 일단은 가게 되는 겁니다. 하이먼 차트로 가게 돼서 어떻게 되죠? 정상화 단계에 일단은 돌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모델을 우리나라 모델로 일단 조금 변형을 시켜드리면 잠실 아파트 거래거든요. 잠실 아파트의 실거래입니다, 여러분. 이게 최신 정보고요. 자, 쭉 가서 여기까지 지금 뭡니까? 현실 부정의 단계까지 일단 왔어요. 그럼 여기 어떻게 되죠? 살짝 반등을 준 다음에 자,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일단은 깨게 될 겁니다. 이 라인을 깨게 돼요, 여러분. 이게 글쎄요, 기회일까요? 자, 이 라인을 일단 깨게 되는데, 자, 여기는 일단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자, 19억 5천만 원입니다. 19억 5천만 원인데요. 이게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걸 제가 가져온 건데 마이너스 6억이 떨어진 가격입니다. 이게요. 자, 25억에서요 19억 5천으로 지금 급속히 떨어졌어요. 자, 여기가 뭐죠? 이 지점이 지금 현재는 현실 부정의 단계라고 우리나라 시장을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현실 부정의 단계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공포와 투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포와 투매가 나타나서 어디까지 찍었나요? 1484포인트까지 찍었어요. 공포와 투매로 인해서 여기 밑에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보는 기술적 분석의 반등 포인트 1091을 딛고 일단은 위로 올라섰고, 지금 11월 말을 향해서 가고 있고 12월 FOMC가 한 번 남았는데, 자, 인플레이션이 지금 많이 꺾여 있기 때문에 0.5%를 일단은 금리 인상한다라고 하면 시장은 놀랍게도 이것을, 자, 0.5% 금리 인상도 굉장히 많이 올리는 건데 시장은 놀랍게도 이것을 어떻게 해요? 피봇 혹은 피봇이 아닐지라도 금리의 어떤 속도 조절을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제가 항상 보여드린 차트가 있었죠.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최저점을 찍고 14,000대까지 일단 오를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그 룸이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산타랠리가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더 깊숙한 것은
지금 이제 개장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여러분. 개장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가 공개 방송을 합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일단 제가 논의를 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도 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데 다 못할 것 같긴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뭡니까? 한국은 어디로? 아직 안 꺾였어요, 한국은요. 아직 시작을 안 했고, 뭡니까? 자산의 버블은 꺼지게 돼 있어요. 자산의 버블이 꺼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경제의 정상화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기가 굉장히 건강하게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2008년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2008년부터 뭡니까? 쭉 가다가 자산의 버블이 여기에서 꺼질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하락하고 기술적 반등 주고 현실의 부정, 그리고 또 뭡니까? 공포, 투매 후에 형성하고 다시 한번 오른다. 네. 하이먼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사실은 확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국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잘 맞습니다. 예. 굉장히 조금 잘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아직 시작 안 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여름에서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자, 미국의 하반기와 우리나라 하반기는 좀 많이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이것만 일단은 볼게요. 제가 굉장히 많은 자료를 준비했는데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일단 들어오시고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것만 빠르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1분 30초 남았는데, 자, 미국의 공공부채 비율이 조금 늘고는 있습니다만 뭡니까? 부채 상환 비율은요, 리만 브러더스 사태 이후로 미국은 개인에 대한 부채 관리를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잘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 부채는 큰 문제 없다. 독일, 이탈리아도요, 하락하고 있고요. 뭡니까? 자, 심각한 위기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어디에서 온다? 민간 부채가 높았을 때 발생을 하는데, 호주, 캐나다도 뭐예요? 부채 상환 비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뭡니까? 한국의 부채 상환 비율만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민간 부채가. 국가 부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플레이션 기저 효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국가 부채는 그렇게 크게 상관없는데, 민간 부채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민간 부채에 관한 것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요. 자, 개장 시간 한 25초 남았네요. 노란톡방 안 들어오신 분들은 빨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내일 제가 이거 디테일하게 공개 방송 때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일단은 다를 것이다에 대해서 제가 내일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